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이라크가 지금 총선 실시했는데 시아파 정당이 최다 수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반미로 흐르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 방공 시스템을 사야 되는데 한국제, 우리 천궁 시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 지금 FA-50 사용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하고 이미지 좋은가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벙커버스터, 관통 폭탄을 개발했는데 이게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장착하는 거랍니다. 근데 그 스트라이크 이글 우리 한국군 59대 가지고 있죠. 바로 F-15K 기대됩니다. 보겠습니다. 미 공군이 적의 지하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또 하나의 괴물 벙커버스터를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주력 체급이었던 2,000파운드에 비해 무려 2.5배나 무거운 5,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시제품이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 제96 실험 비행단에서 실시된 F-15E 전투기의 신형 벙커버스터 투하 실험에 성공했다고 얼러5가 미 공군 보도 자료를 인용해 현지 시각 10월 13일 보도했습니다. Advanced 5,000 Pound Warhead 또는 Advanced 5,000 Pound Penetrator, 약칭 A5K로 불리는 이 신형 벙커버스터는 GBU-72B라는 제식 명칭으로 채용됐는데요. 중량이 기존의 주력 벙커버스터였던 BLU-109의 2.5배인 5,000파운드, 약 2.26톤에 달합니다. 이번 실험은 5,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제대한 키트와 결합해서 F-15E에서 투하하는 실험이었는데요. 고고도에서 투하된 GBU-72B는 대단히 높은 정밀도로 가상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미 공군은 밝혔습니다. 실험을 실시한 제96 실험 비행단 관계자는 우리 기지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폭발 실험은 처음이다 라며 GBU-72B가 그동안 F-15 계열에서 투하된 항공무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공군은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투하가 가능했던 기존 5,000파운드급인 GBU-28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강력한 위력으로 적의 지하시설을 강타할 수 있는 GBU-72B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GBU-28을 이미 운용 중인 우리 공군도 이 신형 벙커버스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F-15 스트라이크 이글 굉장히 덩치 큰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개에 2,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각각 한 발씩 달 수 있어요. 그리고 동체 아래 여기가 이제 제일 강력하니까 여기에 5,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한 발을 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도 이 5,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GBU-28이죠. 이거 150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관통폭탄, 그래서 이 GBU-28의 능력은 일반 지층 같은 경우에는 30m,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6m를 뚫고 들어가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국 공군이 150발 가지고 있고, 날개에 다는 BLU-109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요. 날개에 다는 이 BLU-109 같은 경우는 1.8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준으로. 그래서 나름 지하시설들 다 때릴 수 있는데, 특히 이 GBU-28은 아주 깊은 6m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가 있으니까, 이 지층에서부터 전부 콘크리트는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지하시설도 때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5,000파운드 또 만들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관통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GBU-28 5,000파운드짜리는 레이저 유도 폭탄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레이저 조사기로 조사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타겟팅 포드로 조사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타겟팅 포드로 조사를 해주든지 하려면은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저고도로 진입해서 들어가야 타겟팅 포드가 레이저를 끝까지 조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통력,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국 결정되는 건데,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량은 같이 5,000파운드 정해져 있는데, 속도는 어차피 폭탄이니까 추진제 로켓 이런 거 아니니까 속도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이 낙하 속도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지막에
속도가 가속이 더 붙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겠죠. 즉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높은 곳에서 투하를 하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고 즉 운동 에너지, 즉 관통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GBU-28 같은 경우는 레이저 유도 폭탄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때려서 관통력이 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m. 그런데 이건 이제 GPS 유도 폭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고도에서도 투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곳에서 투하하면 당연히 속도가 가속이 붙어서 빨라지겠죠. 안 그래도 무거우니까 훨씬 더 가속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관통력이 뭐 공개된 바는 없는데 지금 기존의 GBU-28보다는 훨씬 더 센 그런 관통력, 어쩌면 뭐 한 10m가 넘어가는 관통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뭐 핵무기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한국 공군이 기존 GBU-28 150발이나 가지고 있지만 더 추가로 북한이 워낙 지금 지하시설에 핵 미사일들 많이 지금 숨겨놓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관통폭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000파운드 신형 GBU-72 이걸 빨리 우리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F-15K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 군이 좀 강해지는 아이템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산이 또 한 건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라크입니다. 최근 총선에서 반외세를 기치로 내건 시아파 연합 알-사이룬이 압승을 거둔 직후에 이라크에서 군사력 재건을 위한 첨단 무기 도입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이라크가 우리나라의 천궁,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라크가 자국 영공 내의 외국군 항공작전을 거부하기 위한 국토 전역 방공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해외 메이커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이라크 현지 뉴 아라비 현지 시각 10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라크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서 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공 시스템 구매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서 의회 직권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했다라며 현재 3개 국가의 방공 시스템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해당 국가들과 접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라크는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는데요.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작전 당시에 러시아군 S-400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S-400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식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는 프랑스의 샘트-T 방공 시스템과 한국의 천궁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라크 의회 안보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킴 알-자밀리는 이라크는 외국의 공습으로부터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사업에 의회 차원에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T-50IQ 고등훈련기 겸 공격기를 도입해 사실상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데요. 부디 이라크에 대한 천궁 수출도 성사되어서 중동의 방산 한류의 한 축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천궁, M쌤이라고 불렸죠. 이 천궁 사거리가 한 40km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경쟁 기종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프랑스의 샘트-T 같은 경우는 아스터 30 공대공 미사일의 지대공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사거리가 한 100km. 우리보다 길죠.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자기네들이 할까 하고 생각했던 S-400 이건 150km. 그래서 중거리하고 우리는 중거리, 저쪽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좀 다른데 문제는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던 이 S-400은 미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걸림돌이 되죠. 왜? 인접해 있는 터키가 S-400 도입했다가 미국하고 완전히 갈라서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두 번째 이라크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이 반군에게 또는 무장 세력에게 들어가는 이 어떤 그 물류 시스템이 있었죠. 그 지역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속 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 지역에 러시아군의 S-400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군의 S-400이 아무런 경보도 해주지 못했어요. 뭐 여격을 해주는 걸 떠나서 경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격이야 뭐 이스라엘 전투기, 미국 전투기를 러시아가 직접 여격하기는 힘들겠지만 경보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S-400 레이더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주장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라크가 옆에서 본 거죠. 그래서 S-400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럼 프랑스냐 한국이냐. 근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아주 좋답니다. 일단 우리 자이툰 부대가 그 현지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 현지 작전 잘했죠. 그래서 이미지 좋고, 두 번째는 T-50IQ, 말은 T-50이지만 실제로는 FA-50 버전으로 레이더 장착하고 팔았어요. 그게 들어갔는데 이라크는 이 이라크 전 이후에 친미 국가가 되었죠. 미군 철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미국의 F-16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의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 F-16을 정비해주던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은 전부 다 그냥 귀국해버렸어요. 그래서 F-16 정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됩니다. 자기네들은 정비 능력이 없고. 그런데 한국의 카이에서 만든 T-50, 즉 FA-50이죠. 이건 한국 카이는 기술자들이 철수를 안 하고 지금도 남아서 AS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운영이 되죠.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해서 한국제를 사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정비를 해주구나.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이 덕분에 다른 회사의 이 천궁이 판매되지는 않을까. 제가 카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참 잘했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합니다. 아무튼 천궁 지대공 미사일이 중동에서 방산 한류 선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